지금 오늘 날짜, 오늘 시간, 현재 온도, 최저 온도, 최고 온도, 현재 날씨를 알릴 수 있는 아이콘 해서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와서 화면에 뿌려주는 걸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이나 기타 어, 날씨 정보를 보여주는 날씨 정보의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기관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지금 국내 뭐 K웨더니 아니면 한국 기상청이니 그런 것들의 API를 좀 써보려고 했는데 걔들 API가 너무 사용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사용법이 쉬운 웨더 API를 찾았고요. 지금 수업 예제에 보시면 옆에 오픈 웨더의 org라는 API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실게요. 웨더 API를 제공해주는 회사 및 API명과 간략한 설명을 나중에 여러분이 보실 자료에 정리를 해놨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할 건 얘입니다. 오픈 웨더의 API 이 사이트를 볼 거고요. 무료로 전 세계 도시의 날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것도 분당 60콜 해서 분당 60회의 빈도로 실시간 데이터를 뿌려주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용법도 어렵지 않아서 얘를 활용을 해볼 거고요. 자, 사이트를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고요. 얘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가입 여기에 sign up 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자, 저도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면 맨 위에 여러분의 이름 있을 거고요. 로그인 하자마자 어디를 확인을 하시냐면 이 API 키를 확인하십니다. 로그인을 해서 아이디 들어가면 요 마이 페이지를 보실 수 있을 거고 마이 페이지에서 API 키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API 사용법이 똑같듯이 우리가 발급받은 저 API 키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키가 있으시죠? 복사해 놓으십니다. 해서 저도 카피를 해 놨고요. 자, 이 API 키가 있어야 실시간에 날씨 정보를 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오픈 웨더라는 API를 이용해서 실시간의 날씨 정보나 예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매뉴얼을 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스 부분에 와봐 주세요. 프라이스 부분에 오십니다. 자, 프라이스 부분에 보면 프리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무료로 가입을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분당 몇 회, 60회의 실시간의 예보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외 우리 뭐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그 이상이면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사이트 들어오셨으면 맨 밑에 볼게요. 맨 밑에 보면 How to Start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얘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라고요. 자, How to Start 들어가 보면 얘를 사용하는 세 가지의 스텝을 안내를 하고 있어요. 우린 이미 다 끝냈습니다. 뭐를 끝냈냐면 회원가입해서 API 키를 얻었죠. 그 다음에는 그 API 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된대요. 그런데 다양한 사용법은 어디에 다양한 파라미터나 example 예시의 내용은 어디 있답니까? API 다큐멘테이션에 있대요. 찾으셨습니까? 요 링크 타고 들어갈 거라고요. API 다큐멘테이션 들어가 봅니다. 자, API 다큐멘테이션에 들어오시면 내려와 볼게요. How to Start가 또 있어요. 자, API 다큐멘테이션을 보고 있고 How to Start 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example 해서 using API key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 API를 잘 사용하려면 뭐를 하랍니까? 도시의 코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밑에 지금 보시면 API 콜의 요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앱의 ID, 이 앱의 ID는 좀 전에 여러분이 발급받으신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오래? 요 API 키 부분에 들어오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앞에 있는 이 ID입니다. 이 ID는 뭐냐면 도시의 ID예요. 이 오픈웨더 API는 전 세계의 모든 날씨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울의 날씨 정보를 얻으려면 서울의 도시 코드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요 코드 우리가 얘를 쓰려면 두 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 코드와 API 키 번호를 알아야 된다고요. 요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이미 발급을 받았고 요 부분 도시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을 볼게요.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 보십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Find your city 해서 링크가 있죠. 제일 하단에 내려와 보시면 Find your city 해서 있다고요.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서울 입력해 볼게요. 서울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얘들이 더미 텍스트를 하나 줘서 거기에서 일일이 코드를 찾아야 됐었는데 서비스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명을 치면 검색해 볼게요. 검색하면 지금 서울의 현재 날씨랑 그런 것들 제공을 하고 있고 오늘 최저 온도는 이런 식으로 바람은 초속 0.5m 이렇게 구름 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서울 K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사이트 하단에도 도시 코드가 나옵니다. 보기 위해서 살짝 좀 조절 좀 할게요.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 이게 도시 코드라고요. 클릭해 보실게요. 요거 클릭을 해 보십니다. 클릭을 해보면 네, 여기 있는 요게 도시 코드라고요. 요거. 자, 도시 코드가 확인됐으니까 도시 코드도 카피 해 놓을게요. 자, 이 API를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회원 가입할 때 발급받은 API 키 넘버, 그 다음에 서울의 도시 넘버, 이 두 개를 알아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사용법을 보고 오지요. 맨 밑에 내려갑니다. 맨 밑에 다시 How to Start 가볼게요. 아까 코드를 확인해야지. 여기에서 이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How to Start의 코드 찾아주세요. API Call이라고 하는 지금 맨 밑에 이 How to Start로 다시 들어왔고요. How to Start에서 Example of using API Key 부분에서 API 키의 키 코드를 복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확인한 거예요? 도시 코드를 확인했고 지금 가입하고 발급받은 API 키를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래? 이런 식으로 도시 코드가 있고 API ID를 이렇게 넣으래요. 중괄호는 안 쓰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카피할게요. 복사하셨습니까? 자, 복사하셨으면 이거를 이제 조합을 해야 돼요. 에디터를 메모장 하나 더 열고 그냥 보죠. 메모장에다가 자, 여기 도시 코드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도시 코드에다가 서울의 도시 코드를 넣고 이 API 키, 여기 API 키분에다 뭐 넣는다고요? 아까 회원 가입해서 발급받은 API 키를 넣으신다고요. 넣으셨습니까? 지금 만들어진 이 코드를 여기 중괄호 없어요. 중괄호 없고 바로 이퀄 한 다음에 여러분의 API 키 넘버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전체 주소를 다 카피해서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다 넣어서 엔터 해봅니다. 리스트라고 되어 있고 DT가 시간이에요. DT가 시간이고
템프 현재 온도, 최저 온도, 템프 맥스 최고 온도, 기압, 해수면 레벨, 이런 식으로 습도 다 나와 있어요. 템프 볼게요. 템퍼처 온도. 시간은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이따 변환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온도만 보자고요. 온도가 몇 도랍니까? 276도래요. 이 온도 단위는 어떤 단위냐면, 구글 해보실게요. 저 온도는 켈빈 온도입니다. 켈빈이 뭐지? 구글 해봐요. 켈빈을 구글 해보겠습니다. 켈빈 온도는 뭔가? 켈빈은 온도의 국제 단위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섭씨 용도가 켈빈 온도로는 몇 도래요? 273.15도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받은 이 번호에서, 이 숫자에서 뭐를 빼면 우리 섭씨가 되겠습니까? 얘를 빼면 섭씨가 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가져오냐? 그렇지 않고요. 얘들이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지금은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얘를 켈빈 온도가 아니라 섭씨 온도, 셀시어스 온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how to에 와서 맨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다시 API 다큐멘테이션을 가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how to start에서 어느 부분, 요 API 다큐멘테이션 부분 봅니다. 찾으셨습니까? API 다큐멘테이션 보실게요. 자, 파라미터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맨 밑에 보시면 current weather data에서 얘들이 쓸 수 있는 파라미터가 뭔지 좀 보려고요. 그래서 파라미터라고 검색해 봤더니 여기 밑에 있네요. 파라미터 볼게요. 찾으셨습니까? 파라미터에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면 파라미터를 보고 있고요. 파라미터에서 기본은 유닛의 기본 단위가 뭐래요? 켈빈이래요. 유닛의 기본 단위가 켈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뭐로 하면 셀시어스 섭씨 온도로 바꿔준답니까? 기본값이 얘인데 뭐로? 메트릭으로 바꾸면 셀시어스 섭씨 온도로 바꿔준대요. 화씨로 바꾸려면 임퍼리얼로 바꾸라고 되어 있고요. 우린 화씨가 아니라 섭씨로 해야 되는 거니까 메트릭이 필요하다고요. 이 파라미터는 어떤 식으로 뒤에다가 써주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만든 코드 좀 볼게요. 이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도시 코드 넣었고, 아까 발급받은 API 키 넣었고, 여기 뒤에다가 저 파라미터를 같이 넘길 수 있다고요. 어떻게 넘기냐면, 지금 이게 유닛의 단위예요. 유닛의 단위니까 뒤에다가 ampersand 하고 유닛 하고 metric이라고 입력합니다. ampersand 하고 유닛 됐습니까? 자, 도시 코드 넘버 넣어줬고, 여러분이 발급받은 API 키에다가 더불어서 얘를 파라미터로 넘겨줘야 된다고요. 유닛이라는 파라미터의 값을 메트릭으로 넘겨준다고요. 카피해서 주소 표시줄에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276도에서 켈빈 온도로 나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섭씨 온도로 나오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됐어요. 자, 제이슨 파일의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서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해서 가져올지를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데이터 구조를 잘 보시면 시간별로 지금 단위가 패턴이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DT, 이 DT가 시간이라고 했고, 시간별로 안에
메인이라는 거 안에 템퍼와 템프민, 템프맥스 이런 식으로 있다고요. 내용 데이터의 한 단위가 뭐로 끊어져 있냐면 이 시간별로 끊어져 있다고요. 시간별로 끊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시간별 하나의 데이터만 끊어 볼게요. 지금 데이터가 대가로로 해서 이 대가로로 해서 중가로가 있고 중가로 안에 이 중가로는 어디서 끝나고 있냐면 여기 중가로에서 끝나고 있다고요. 이 중가로로 해서 하나의 데이터가 다 중가로 콤마 중가로 콤마 중가로 콤마에서 배열식으로 정리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와 jQuery에서 배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예를 들어서 array라고 하고 배열을 만들 때 숫자가 그냥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배열을 만들 때 문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자의 배열은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문자니까 걔를 다운표 넣고 문자 스트링 1, 뭐 2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만들지 않습니까? 배열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데이터의 단위가 지금처럼 시간 온도, 뭐 최저 온도, 최고 온도 해서 각각의 쌍이 있는 거 하나씩 묻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중괄호로 묶어주고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템프는 뭐고 값 value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뭐가 있니? 그 다음에 템프의 min value 각각의 값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콤마 해서 요렇게도 배열을 만든다고요. 여러 개 배열을 만들 때 즉 대괄호로 들어오니까 이게 배열이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요 하나의 데이터 구조를 파악을 해보려고요. 지금 나온 거에서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카피를 해보시냐면 대괄호 안쪽에 하나의 데이터만 확인을 해보자고요. 이 중괄호가 어디서 끝나고 있어요? 중괄호를 DT로 끝난 부분 앞까지 카피하면 될 거니까 이렇게 카피를 해보자고요. 카피해주세요. 다음 DT 바로 전까지를 카피하십니다. 복사했습니까? 노트패드에다 에디터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코드를 좀 분리 좀 해보겠습니다. 대괄호 안에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좀 볼게요. 지금 여기 안에서도 또 구분이 되죠? 저랑 같이 똑같이 구분을 해주세요. 이 구조가 트리 구조처럼 구조가 있다고요. 그걸 봐야지 우리가 얘한테 정확한 정보를 얻어올 수가 있다고요. 중괄호 다음에 계속 엔터를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데이터 구조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중괄호 다음에 계속 엔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데이터의 구조가 이렇다고요. 잠깐만요. 잠깐 뎁스 좀 맞출게요. 메인 안에는 이런 게 있고 메인 다음에 웨더가 메인과 동급입니다. 자, DT라는 항목에 시간, 메인이라는 항목에 여기까지 데이터가 있고 웨더라는 항목에 또 배열로 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또 배열로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배열로 되어 있고 웨더라는 항목은 이제 여기 끝났고 다시 웨더라는 항목 안에 이게 웨더라는 항목이 끝났어요. 그러면 클라우드는 얘들이랑 동급입니다.
자, 앞으로 좀 당길게요. 클라우드라는 항목이 끝났고 윈드 앞으로 좀 당길게요. 자,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데이터 구조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 중괄호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데이터고 그 안에는 접어보면 메인이 있고 웨더가 있고 클라우드가 있고 윈드가 있고 시스템 해서 이렇게 있다고요. 이 데이터 하나의 쪼가리에는 그 안에 시간과 메인과 웨더와 클라우드, 윈드 해서 이렇게 값이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메인이라는 항목 안에는 한 칸 더 들어가서 현재의 온도, 최저 온도, 최고 온도, 기압 이런 것들이 내어 있고 웨더라는 항목 안에는 이런 식으로 아이디와 글씨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날씨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나와 있다고요. 이렇게 데이터의 구조를 펼쳐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 안에 DT 안에 시간은 메인 안에 템프는 메인 안에 템프의 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을 가지고 와서 완료본을 보면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다 뿌려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저 값을 가지고 와서.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어야 되냐면 제이슨 저렇게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제이슨 파일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냐 이겁니다. 제이슨 파일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다시 한번 해당 사이트에 가볼게요. 친절하게 설명이 있을 겁니다. 내려와 봅니다. 다시 How to Start로 가볼게요. How to Start. How to Start에서 API 다큐멘테이션 다시 한번 볼게요. 잠깐만. 아까 API 다큐멘테이션에 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How to Start에서 API 다큐멘테이션 보실게요. API 다큐멘테이션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서 반응을 어떤 형식으로 가져와서 쓸 수 있나 라고 게 있어요. 여기서 제이슨, 우리는 지금 제이슨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얘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방법을 보자고요. 찾으셨습니까? API 다큐멘테이션에서 하단에 Parameters of API Response 부분 찾으셨어요? 거기에서 제이슨 부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파일 구조가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얘들이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구글 좀 할게요. 자, jQuery에서 우린 지금 jQuery 문법이 익숙하니까 jQuery에서 제이슨 파일을 불러오는 건 어떻게 하나 볼 거예요. jQuery의 제이슨의 W3 schools 가볼게요. W3 schools. 제이슨 파일에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을 볼까 합니다. jQuery, JSON, W3 schools.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 어떻게 되나 확인 좀 하고 올 거예요. 구글 해주세요. 자, 그럼 맨 위에 검색 결과에 jQuery get JSON이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JSON 파일을 쓰려면 어떤 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이게 문법이에요. 이건 클릭하면 할 일이니까 거긴 무시하고 이 안쪽만 보시자고요. 얘가 문법이라고요. 문법을 단순화시키면 뭐냐면 여기에 파일의 경로가 있고요. 그 파일에서 데이터를 받은 result라는 거로 이 파일의 항목을 물고 들어오고요. 그 result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이제 여기 안에다가 할 일 안에다 쓰면 된다고요. 예.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이치를 써서 여기 안에 각각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div d에다가 append해서 붙여주는 것 같은데 보자고요. Try yourself. 자, 지금 JSON 데이터를 불러와라 라고 되어 있고 경로, 파일의 경로가 있어요. 이거 안에 있는 파일의 데이터를 각각 불러와서 div의 내용의 뒤에다 넣겠대.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다고요. 클릭할 때마다 데이터들이 이렇게 불려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얘가 있어야, 이 사용법을 알아야 이게 지금 더보기 버튼이라고요. 그래서 리스트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뒤에다가 계속 붙일 수 있는 거라고요. 얘가 더보기입니다. 됐습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 문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get, 여기에 $사인이 있고 get JSON 해야, 그리고 파일의 경로 있고 그다음에 얘가 있대요. 자, 그러면 다운받으신 예제에 가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운받으신 예제로 가시겠습니다. 웨더 API 해서 다운받으신 예제 볼게요. 예제가 간단하니까 별도의 스크립트 파일은 안 만들었고요. 그냥 여기 스크립트에다 작성을 할 겁니다. 자, 문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석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스크립트 안에다가 JSON 파일을 가져와서 쓰려면 어떻게 한대요? $사인하고 get JSON 하고, JSON 다 대문자예요. get JSON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여기에 파일의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콤마하고 할 일이 들어온대요. function 할 일은 저 get JSON 해서 파일을 받은 그 파일 자체의 데이터를 물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든 간에 저는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아까 WSQL에서는 리절트로 받아왔지만 전 데이터로 받아와 볼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저 받은 데이터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할 일을 여기다 작성하면 된다고요. 이 방법을 아셔야 더보기가 된다고요. 더보기는 파일을 다 불러와서 가려놓고 클릭할 때마다 보이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웹에다가 실시간으로 발령을 해주는 게 저 JSON 파일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이게 문법이라고 하니까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에 얘가 문법이라고요. 파일의 경로는 아까 메모장에 만드신 게 파일의 경로라고요. 메모장에 만든 거 카피해 올게요. 아까 만드신 요게 파일의 경로라고요. 뒤에 매트릭까지 있는 이게 파일의 경로입니다. 카피 할게요. 붙여 넣었습니다. 파일의 경로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러면 아까 이 추출해서 얘를 돌려서 나왔던 어디 갔니? 이 데이터 통째로를 뭐로 받아오는 거냐면 데이터란 요 항목으로 받아온다고요. 온 거에서 지금 이걸 통째로 데이터로 받아온다라고 했고, 간략하게 데이터에서 우리가 제대로 불러왔고 그게 getJSON의 문법으로 제대로 불러와서 우리가 일을 할 준비가 됐는지를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경고창으로 값을 하나 띄워볼까 합니다. 경고창에다가 아까 이 값들이 이거를 통째로 가져온다라고 했고, 그러면 지금 요 주소를 불러오면 누굴 가져오는 겁니까? 얘를 통째로 가져오는 거라고요. 이걸 통째로를 다시 한번 제가 넣어 볼게요. 넣어서 여기에서 어떤 항목을 가져올 거냐면, 지금 데이터하고 바로 여기 코드라고 하면 200이라는 걸 나올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 전체 데이터를 뭐로 받아왔다고? 데이터로 받아왔다고요. 데이터 안에서 하나의 값이 더 들어가는 건 어떻게 쓰시냐면, 코드로 가볼게요. 얼럿에서 뭐의 항목을 데이터에, 이 통째로는 데이터로 받아온다라고 했고, 거기서 한 칸 들어가서 지금 제가 무슨 값을 가져오겠다고요? 요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COD 값이 나오는지 볼게요. COD, 그것을 얼럿으로 띄우래요.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이 파일을 열어볼게요. 얼럿으로 해서 이렇게 띄운다라고 했고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얼럿으로 200이라는 수치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온다고요. 확인됐습니까? 자, 요 주소에서 우리가 값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
아까 이 제이슨 파일의 트리 구조를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원하는 걸 확인을 해보자고요. 가장 쉬운 거 도시 이름이 뭔지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아까 요 코드란 말이에요. 요 코드의 동급으로 이 COD와 동급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얘를 나눠볼게요. COD 동급, 얘도 동급, 얘도 동급. 리스트 안에는 항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얘는 동급이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동급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여기 안에 속해 있는 거니까 번외고, 얘는 어디까지 있니? 여기까지. 얘가 어디에 닫혔죠? 중괄호가 여기에 닫혔네요. 그러면 여기의 값은 하나가 아니라서 여기까지를 묶었다라는 얘기고, 대괄호로 DT에서 이 대괄호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이 대괄호가 여기서 화면에는 안 보이죠? 저 베리베리 밑에 있을 거라고요.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엔터 때리면 이 CT는 누구와 동급입니까? 이 CT는 이 COD와 동급 라인에 있는 거라고요. 확인됐어요? 예, 리스트의 하나의 값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라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리스트가 있다. 이 CT가 있다고요. CT 안에서도 값이 몇 개가 있죠? name, code 이렇게 있다고요. CT 안에서 누구를 확인해 볼 거냐면 CT의 name을 찍어 볼 거예요. CT의 name에서 코드로 가봅니다. 데이터 안에서 CT 안에 name은 뭐냐 라고 해서 찍어 보실게요. 브라우저 하면 새로 고침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란 값이 나온다고요. 자, 지금 도시 이름을 출력을 해 봤고요. 이걸 해봤으니까 이제는 첫 번째 시간 안에 있는 최저 온도가 여기 얼러창에 나오게 작성을 해보십니다. 서울이라는 걸 값을 가져올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얘들을 이렇게 해서 다 분리를 해봤잖아요. 분리를 해봤더니 이 대괄호 안에 값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동급 중에 하나하고 콤마하고 그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하고는 동급의 지위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동급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여기 다음에 얘가 동급인데 여긴 데이터가 많으니까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니까 배열로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얘와 동급으로 누가 되어 있는 거야? 이 대괄호가 어디서 끝나는지 파악을 해봤더니 아까 어디서 끝났습니까? 여기서 끝났다고요. 여기 바로 전 단계인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CT는 누구의 동급이었기 때문에 얘들하고 동급이었기 때문에 CT는 어디 바로 밑에 있습니까? 이 전체는 아까 뭐로 받아왔어? 데이터로 받아왔으니까 데이터 바로 밑에 CT라고 해서 데이터 바로 밑에 코드나 메시지나 얘와 동급의 위치에 있는 누구 얘의 위치 요 값에 이거 안에서도 값이 여러 개 있길래 그거 안에 name의 항목을 출력을 했다고요.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누구를 출력하랍니까? 최저 온도를 출력하래요. 그럼 최저 온도는 누구 안에 있나를 보자고요. 최저 온도는 얘도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리스트라는 항목에 있다고요. 리스트를 타고 들어가야지. CT가 아니라 얘가 뭐래요? 리스트래요. 리스트 다음에 여기 값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배열로 돼 있다고요. 배열로 돼 있는데 배열의 하나의 값이 뭐로 끝나? 이 중괄호가 더 끝나는지 스크립트나 예로 오면 중괄호가 어디서 끝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얘 중괄호 확인해 봤더니 이게 어디서 끝나? 여기서 끝난다고요. 그러면 끊어서 보면 이 대괄호 안에 값들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세트라서 여기서 또 구분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데이터 안에 값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서 걔를 배열로 묶으려고 대괄호가 사용이 됐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안에 리스트 안에 이 배열 안에 값이 여러 개 있는데 걔를 첫 번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배열 안에 첫 번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인덱스 번호를 가져온다라고 했고 배열 안에 인덱스 번호는 앞에 있는 게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아니죠. 무조건 인덱스 번호는 0번이라고 했어요. 이게 0번이라고요. 그 데이터 중에 0번. 리스트 안에 값 중에 0번. 이게 배열이니까 배열 안에 값을 가져오는 건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인덱스 번호를 넣지 않습니까? 이러고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요 첫 번째 데이터까지 들어왔다고요.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여기 안에서 누굴 가져오래요? 여기 안에서
dt 여기 안에서도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dt라는 값이 있고 dt 다음에 main이라는 값이 있고 main 다음에 얘가 어디서 끝났니? 웨더가 있고 웨더는 또 어디서 끝났나? 대괄호가 여기서 끝났으니까 cloud가 있고 얘는 wind 그 다음에 중괄호 어디서 끝났죠? sys 그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다고요. min 안에도 메인 안에도 값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요. temp부터 해서 pressure 해서 여기까지가 메인 안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요. 거기에서 누구를 여기도 안 나눴구나. 여기도 나누고 네. 더 있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안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다고요. 값이 메인 안에는 값이 여기서부터 요거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얘는 이 앞으로 당겨야 되겠구나. 메인 안에 이렇게 값이 끊어져 있고 웨더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리스트 안에 첫 번째 데이터는 이 중괄호를 선택을 한 거니까 그 중괄호 안에서 누구를 가져오랍니까? 메인의 값을 가져오래요. 그러면 첫 번째 안에서 누구? 메인이라고요. 메인 안에 누구? 메인 안에서 템프의 민의 값을 가져오라니까 템프의 민을 가져온다고요.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하면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해서 현재의 온도가 요 시간대의 온도가 나온다. 이거 지금 현재 온도 아니에요. 지금 이 데이터가 시간별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얘가 폴캐스트가 뭡니까? 중학교 영어 폴캐스트 예보잖아요. 예보. 실시간 지금 현재 날씨가 아니라고요. 예보예요. 시간별 예보 데이터에서 첫 번째 시간 안에 최저 온도를 가져온 거라고요. 자, 일단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 값들을 여기에다가 출력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뭐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았습니까? 최저 온도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았어요. 변수명 하나 만들죠. 얼럿은 이제 주석 처리하고 변수명 최저 온도 min temp라는 걸 만들게요. min temp 안에다가 그럼 뭐 저장하면 돼요? 얘 저장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min temp에다가 지금 최저 온도를 저장을 했어요. 이 최저 온도 저장한 게 어디에 나와야 된대요? 여기에 나와야 된대요. 이 페이지를 열자마자 이 자리에 나오게 작성해 주세요. 자, jQuery에서 내용의 뒤에다가 추가하는 건 append가 있었다고요. A append B. 자, 이건 누구한테 추가한다고요? A 요소에 어디 뒤에? A 요소의 D라고 하면 A 태그 이거의 D라고 할 수도 있잖아. 이거의 D라고 할 수도 있잖아. 뭐의 D라고 해야 돼요? 컨텐츠 내용의 D라고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내용의 D에다가 뭘 추가해? B를 추가하는 거라고요. 요거 한꺼번에 외우시라고 했죠? 뭘 외우시는 게 편하다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A append to B를 먼저 외우는 게 편하다라고 했어요. to B니까 누구한테 추가하겠대? B한테 추가하겠대. 그죠? 뭐를? B 요소의 내용의 어디에 D에다가 누굴 추가하겠대? A를 추가하겠다 라고요. 이거 하나를 외우고 이거의 반대 케이스를 만들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2B가 A를 B에 추가하는 거였으니까 2가 없으면 반대라고요. 2가 없으면 누구한테 추가한다고? A를 B에 추가한다고. A에다가 B를 추가한다고요. 이거에 반대가 있었죠?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이거의 반대 케이스는 뭡니까? 내용의 D가 아니라 내용의 어디에? 앞에. 내용의 앞에 추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용의 앞에는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append가 아니라 prepend로 바뀌어야죠. prepend로 바뀐다고요. 내용의 D가 아니라 내용의 앞에는 prepend라고요. 요거 하나를 외우면 나머지를 그래서 유추해서 다 외우실 수가 있다고요. 누굴 써야 되는 겁니까? 내용의 D에다가 추가한다니까 내용의 D에 추가하는 건 뭐가 있어? 얘가 있다고요. B의 내용의
이걸 쓰든 쓰시면 되겠다고요. 내용의 뒤에 추가하는 거. 그죠? append를 써보자고요. 누구한테 어디에 뭘 추가한다고요? A가 누구야? 최저 온도가 누굽니까? 클래스명이 있잖아. 얘한테다가 뭐 하래요? 얘한테다가 append 해서 B 하는데 B가 누구랍니까? B가 얘라잖아. 그죠? 여기 안에 있는 거라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나머지도 여러분이 다 하실게요. 최고 온도, 맥스, 템프. 그 다음에 뭐가 있지? 현재 온도, 커렌트의 템프 해서 넣어주시고, 또 뭐가 있죠? 요 세 개, 현재 온도, 이건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렸고, 일단 요 세 개가 다 나오게 해주세요. 예제를 살짝 바꿔봅니다. 자, 날씨 예보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 앞에는 지금 이 온도에 시간이 나오게 해주세요. 날짜와 시간이 있어요. 날짜와 시간이 여기 나와야 된대. 변수명은 드리죠. current의 time이라고 이렇게 date라고 하자. 그래서 어떻게 2019년 1월 25일 몇 시 몇 시에 날씨 예보라고 해서 여기가 만들어지게. 데이터에 보면 시간이 나오는 항목이 있어요. 2019년 1월 25일 블러블러블러 해서 시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여기에 넣어달래요. 자, 아까 데이터의 한 구조를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저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있었고, 하나의 데이터가 요 중괄호 안에 있었고요. 요 중괄호 안에 요 시간, 이게 시간인데, 이 시간은 이걸 환산해서 얘가 친절하게 어디에 여기에 만들어 놔 있다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 얘들하고 동급인지 아니면 어디에 숨어 있는 녀석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메인이라는 게 어디서 끝났나요? 메인의 값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웨더가 메인과 동급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이 값은 어디에 끝났나? 여기서 끝났군요. 그러면 클라우드도 디스크립션과 동급이란 얘기고, 윈드도 마찬가지, 시스도 마찬가지, DT의 텍스트도 마찬가지.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열에 있는 것들이 다 동급이라고요. 누구랑 동급인 겁니까? 메인이랑 동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메인의 템프의 믹스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바로 이게 어디에 들어와? 메인 자리에 들어온다고요. 메인과 동급 자리에. DT의 텍스트라고 해서 가져와야 되겠다고요. 변수명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다른 것도 다 써볼게요. 다른 것들이야 다 동일한 선상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서, 얘는 맥스는 뭔가요? 맥스가 템프의 맥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온도는 그냥 템프고, 그 다음에 데이트는 어느 값에 있다고? 메인과 동급으로 해서 얘 있다라고 하니까 메인 자리에다가 얘가 있어야 되겠다고요. 메인 자리에 얘가 있다고요. 이렇게 해야 현재의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을 거라고요. 배열 안에 첫 번째 항목으로 있는 값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거를 어디에 넣겠대? 이 H2의 내용의 앞에 넣겠대요. 그러면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앞에 하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써야죠. 그죠?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고요. 내용의 앞에니까 A 요소의 내용의 앞에 B를 추가한다라고 해서 얘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누구예요? A가 H2죠? H2에다가 H2 태그에다가 뭘 넣겠대? 데이트를 넣겠대요. 나머지도 다 완성을 할게요. 누구 뒤에 현재 온도에 현재 온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잠깐만 최고를 안 했구나. 최고 온도에 최고 온도를 넣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날씨 예보해서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날씨의 아이콘이 나와야 된다고요. 날씨의 아이콘이 나오게 보겠습니다. 날씨의 아이콘은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냐면 웨더 API 다시 가보시죠. 사이트 가봅니다. 맨 밑에 내려와 볼게요. 아까 API 다큐멘테이션이 지금 내가 보이는 게 맞지? 현재 날씨의 상태 컨디션이라고 검사 좀 해볼게요. 컨디션 네. 여기 보면 리스트 오브 웨더의 컨디션에서 컨디션 코드가 있습니다. 자, API 다큐멘테이션에서 커런트 페이지를 보고 있고요. 커런트 페이지에서 내용 검색해서 컨디션을 검색해 주세요. 컨디션을 검색하시면 리스트 오브 웨더 컨디션 코드에서 얘가 있을 거라고요. 찾으셨습니까? 지금 어디 보고 계십니까? How to Start에서 API 다큐멘테이션에 와 있고요. API 다큐멘테이션에서 내용 중에 컨디션을 검색하려고 컨디션을 검색을 했다고요. 그럼 밑에도 있네. 리스트에서 파라미터에서 여기에도 있습니다. 리스트 오브 컨디션 코드 있다고요. 들어가 볼까요? 자, 코드를 보시면 내려와 볼게요. 우린 이 자리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아이콘이 나와야 돼요. 아이콘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볼게요. 다시 컨디션 링크가 하나 있는데 어디 갔니? 링크 아이콘의 코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리스트 웨더 컨디션 코드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웨더의 컨디션 해서 링크 찾으셨습니까? 혹시 들어오셨습니까? 자, 웨더의 컨디션의 코드가 어디 있어요? 웨더 안에 이렇게 돼 있대요. example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웨더의 컨디션스에 보면 아이콘의 코드가 10의 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10의 n이 어떻게 해서 그림이 나오는지를 보자고요. 찾으셨습니까? 내려와 볼게요. 얘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10의 n이 웨더의 코드라고요. 이 코드를 받아와서 요 10의 n이라는 코드를 받아와서 경로를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경로가 있으면 된대요. 이게 이미지의 경로라고요. 웨더 컨디션의 코드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대요. 그래야 10n이 누굽니까?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데 10의 n이 10n 요 이미지가 나오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코드에서 요 코드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서 걔를 가져온 다음에 그것만 가져와서 해주면 돼요? 그게 아니라 주소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가 코드 좀 볼까요? 저게 어디에 나와야 돼? 여기에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에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됩니까? 여기에 이미지의 소스의 경로가 뭐로 나오게? 여기에 확인됐던 이 코드로 나오게 해줘야 된다고요. 만약에 10A라고 한다면 여기에 소스가 이렇게 나와서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를 비우겠다고요. 이렇게 비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이콘을 확인해서 좀 전처럼 나오게 해달라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여기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되 이 주소를 만들어서 여기 넣어줘야 된다고요. 이 주소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얘가 있었다고요. 우리는 이 코드를 받아와서 이 소스 경로를 다 만들고 그 소스를 다 만들어서 이미지 태그를 만들어서 이미지 태그가 여기에 들어오게끔 하셔야 된다고요. 변수 하나 만들고 마찬가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게요. 저 코드를 변수명 아이콘에 웨더의 아이콘이라고 할게요. 웨더 아이콘 에다가 10n이든 10a든 가져오시고 그걸 받아와서 여기에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여기 쓰지 말되 여기에 이미지 소스 해서 나오도록 해달라고요. 아이콘의 코드를 확인해 오셔서 변수명 얘에다가 저장을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뭘 만들어 줘야 된답니까? 요거를 만드는데 이게 이미지 소스의 경로라고요. 이미지 소스의 경로가 이렇게 나오게끔 해서 어디에 넣어주래요? 여기에다가 넣어주래요. 시도해 보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된대요? 여기에 들어올 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다 쓰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주석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여기에 들어올 태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지에 소스에 경로가 있고 알트는 생략하고 이게 여기에서 웨더 데이터의 주소가 어떻게 된대요? 얘가 만약에 웨더의 코드가 10D라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와야 된대. 근데 이거를 지금 그냥 써버리면 얘 원래 코드 데이터는 상관없이 그냥 저 그림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죠?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된다고요. 코드를 받아와서. 일단은 코드를 받아오는 것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에서 웨더의 코드가 어디 있습니까? 웨더에 가보면 아까 메인의 동급으로 웨더라는 항목이 있었고 웨더 안에는 값이 또 여러 개가 있어서 대괄호로 되어 있다고요. 여기 안에서도 또 배열로 되어 있어요. 배열인데 배열 이래봤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디에 있어요? id 그리고 main, description, and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웨더 안에 대괄호로 되어 있으니까 배열이라고요. 배열 안에서 첫 번째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을 한다고요. 메인과 동급에서 웨더 가볼게요. 여기에서 데이터 리스트까지는 똑같지만 여기가 메인이 아니라고요. 메인과 동급 여기 메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메인과 동급인 웨더라고요. 여기에서 웨더고 웨더 안에 값이 배열로 되어 있어요. 배열로 되어 있으니까 배열 안에 첫 번째 항목을 골라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대괄호에서 0번이라고 하고 그거 안에서 누굴 선택하는 거예요? 안에서 아이콘의 항목을 가져와야 된다고요. 점 찍고 아이콘의 항목을 가져온다고요. 이게 지금 웨더 아이콘의 코드라고요. 요게 이 코드엔 그러면 뭐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얘가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펜드로 해서 그냥 여기다 넣어버리면 저 코드가 이렇게 나오지 여기에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만들어줘야 됩니까?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서 아이콘 코드를 가지고 왔으면 여기 안엔 뭐가 저장되어 있다고요? 요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데 저 코드가 어디에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요게 어디에 들어와야 된답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바뀌어줘야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저 코드가 들어와서 이 풀문장을 만들어줘서 이 풀문장이 어디에 들어와야 돼? 여기에 들어오게끔 어펜드를 짜줘야 되겠다고요. C 아이콘에다가 선택자 가져오고 얘에다가 어펜드를 이용해서 내용의 뒤에다 넣는다면서요. 어펜드 해서 뭘 넣어주래? 얘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거 다 문장이란 말이죠.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까지가 있다고요. 풀 문장이니까 따옴표로 해서 넣겠다고요. 자, 이렇게만 하면
어떤 웨더 아이콘이든 간에 요걸로 나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아온 데이터로 받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 부분은 변수명 어디에 있는 게 나와야 돼? 이 부분은 변수명 어디에 있는 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나와서 여기에다가 합쳐줘야 된다고요. 자, 한 줄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계속 고정값이라고요. 고정의 스트링이니까 w/까지는 뭐로 문장으로 끊어줘야 된다고요. 작은 따옴표로 끊어주고 더하기 변수명 누구? 변수명 예 아까 데이터의 아이콘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이 변수명이 어느 자리에 들어와요? 이 자리에 들어온다고요. 더하기 점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문자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자라고요. 이렇게 해서 문자 append에서 내용을 넣어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자니까 문자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해줬고요. 이거 큰 따옴표로 바꾸시면 안에 거를 작은 따옴표로 바꾸셔야 돼요.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가 들어올 수 없고 작은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 작은 따옴표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 변수명 얘를 더해서 그 다음에 뭐 뒤에 요거까지 문자열 여기까지를 더해야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 소스의 이 경로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볼까요? 이렇게 해가 나오고 있다고요. 여기까지는 문자열이니까 작은 따옴표 append는 내용의 뒤에다 넣어준다고 하니까 HTML은 없지만 우리가 append를 이용해서 누굴 넣어준 거예요? 이미지 소스에서 어디까지의 코드를 넣어준 겁니까? 여기까지의 코드를 넣어준 거라고요. 됐어요? 이 JSON 파일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고 그걸 가지고 이미지 소스의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자, 지금 거는 우리가 아까 코드를 폴캐스트에서 예보 데이터를 가져왔다고요. 그 중에서도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요 시간대에 하나의 데이터만 가져와서 출력하는 방법을 봤다고요. 그게 아니라 실시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싶다고요. 지금 시간. 다시 오픈 웨더 가볼게요. 오픈 웨더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맨 아래에 내려와 보실게요. 오픈 웨더에서 맨 아래에서 current weather 부분으로 갈게요. 현재 시간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서 current weather 부분으로 가주십시오. 코드를 카피해 올 거예요.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사이트 하단에 current weather 들어갈게요. 어떻게 코드를 넣으면 이렇게 코드를 넣으면 된대요. 이거는 지금 도시 코드를 안 쓰고 쓴 거니까 우리는 도시 코드, 도시의 아이디를 쓸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밑에 거를 볼게요. 도시의 코드를 쓸 거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우리가 코드까지 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코드에서 뭐만 바꾸면 되냐면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뭐만 가져오면 되시냐면 이거 하라는 대로 그냥 똑같이 해볼까? 근데 얘는 왜 API 코드를 안 넣게 되어 있지? 자, 여기 보실게요. example 해서 city 코드 있습니다. 여기 뒤에다가 서울의 코드를 넣어주면 된대요. 일단 카피해서 메모장에다 카피한 다음에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부터 파악을 해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하면 되니까 여기에 by citid에서 citid로 하는 방법의 밑에 example API course의 코드를 카피해 주세요. 카피하신 다음에 메모장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하고 여기를 우리의 서울의 city 코드로 바꾸자고요. 서울의 city 코드로 바꿀게요. 됐습니까? 요거를 주소 표시에 넣어서 데이터가 실시간 데이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카피. 인밸리드 나오네요. 자, 뒤에 API 코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API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붙이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에 app id ampersand 한 다음에 app id에서 블러블러 해서 넣어준 게 있고 단위까지 매트릭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거를 그대로 붙일게요. 결론은
아까 이게 폴캐스트가 아니라 뭐로만 바뀌면 돼요? 웨더로만 바뀌면 돼요. 그래서 카피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지금의 코드 뒤에 좀 전에 웨더 다음에 코드 뒤에 이렇게 그대로 쓸게요. 아까는 이게 폴캐스트였지만 지금은 웨더라고요. 그대로 카피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네, 잘 나오는군요. 확인되셨습니까? 기존의 코드에서 기존의 폴캐스트 얘를 웨더로만 바꾸시면 된다고요. 결론만 따지면 얘가 웨더로 바뀌면 된다고요. 앞에 코드가 다르지 않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현재 데이터가 나오면 그 주소를 카피하십시오. 카피해서 그걸 어디에 넣어야 돼? 위에 얘 경로에다가, 이 경로에다가 이제 이거는 예보 데이터였으니까 이제 얘를 실시간 데이터로 바꿀게요. 좀 전에 경로 지금 만드신 걸로 교체해 주세요. 교체하고 새로 침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까와 파일 구조가 달라졌거든요. 파일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파악을 하고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일단 얘 가져오셨으면 아까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가 보기 좋게 에디터에다가 풀어서 다시 보자고요. 에디터에 가볼게요. 다시 풀겠습니다. 얘를 코드 웨더가 어디서 끝났니? 대괄호서 어디서 끝난 거니? 여기서 끝났고 메인 중괄호 어디서 끝났니? 하나하나 분리해 주십시오. 자, 분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확인되었습니까? 실시간의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리스트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죠? 실시간 시간별로가 아니라 지금 거니까 리스트가 없다고요. 리스트가 없고 바로 뭐로 시작합니까? 메인으로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분리를 해봤더니 리스트가 없고 바로 메인으로 시작을 하니까 아까 코드에서 바꿔볼까요? 여기에서 리스트가 없다고요. 데이터 바로 다음에 메인이라고요. 데이터 바로 다음에 메인 그 다음에 시간은 어딨니? 얘는 시간 데이터가 따로 없네요. 이 코드로 들어오네. 그러면 이 코드를 가지고 현재 시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DT로 할게요. 얘가 없다고요. DT에 텍스트라는 항목이 없어요. 지금 DT. 그 다음에 아이콘은 어디 있어요? 아이콘은 웨더 안에 한 칸 들어가서 있죠. 웨더 안에 ID, 메인, 디스크립션, 아이콘 이렇게 해서 있다고요. 웨더 안에 한 칸 들어와서 아이콘이 있습니다. 리스트가 없고 웨더 안에 한 칸 들어와서 마찬가지 배열로 되어 있으니까 0번으로 이렇게 불러오십니다. 이렇게 바꾸실게요. 저장하고 일단 나오나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콘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얘예요. 현재 시간이 그냥 코드로 나와 있다고요. 이 숫자는 유닉스에서 날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날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요. 자, 저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버전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바꿔 보도록 할게요. 자, 실시간의 데이터 시간을 이거를 변환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시간을 구해오고 그거를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jQuery 쓰고 있으니까 jQuery에서 시간을 출력하는 방법을 먼저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됐으면
콘솔로 해서 시간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 DT는 잠깐 보고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보면 되겠구나. 자, 변수를 현재 시간을 출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걔를 콘솔에다 한번 찍어볼 거예요. 콘솔로 그냥 얼럿을 띄워볼까? 얼럿 현재 시간 데이트에 now라고 합니다. 얼럿에서의 데이트에 now라고 찍어보실게요. 그럼 경고창으로 현재 시간을 한번 찍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경고창으로 나오는 코드가 좀 전에 우리가 나온 코드랑 거의 유사하죠? 좀 전에 우린 10자리 했지만 더 많아요. 뒤에 이제 초까지 다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고창으로 해서 시간을 찍어봤다고요. 저 시간이 뭐라고요? 유닉스의 시간이라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하고 볼게요. 아이고.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현재 시간을 출력하는 방법이에요. 자, 저기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을 출력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데이트에 jQuery 문법입니다. jQuery에 이렇게 해서 데이트 now라고 하면 현재 시간을 출력을 해주고 이거랑 똑같은 게 뭐라고요? 얘랑 똑같은 게 이렇게 해서 지금 찍어봤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new에 date에 date new 이렇게 해도 현재 시간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넣어볼게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9시간 빠른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요건 누구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얘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데이트에 now에 가로가 잘못됐네. 가로 이렇게. 아까 이렇게 요거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면 보면 마찬가지 날짜를 잘 출력하고 있어요. 근데 날짜가 상세해도 너무 상세해요. 우린 그냥 오늘 몇 년, 며칠, 몇 시까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까지도 뭐 그닥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월 25일 2019년 1월 25일 11시 49분 20초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죠? 시간까지만 나오도록 얘를 추려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변수를 하나 만들고 해볼게요. 이제 얼럿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띄워봤는데 변수 자, 여기다 만들게요. 이제 C 데이터 안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더 연습을 하고 가볼까? 변수 now라는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now라는 거 안에다가 아까 현재의 날짜를 불러오는 건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됐습니까? now에 new date라고 해서 현재 시간을 출력을 하고 그걸 변수명 위에 담았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만 가져와 볼 거냐면 얼럿으로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now에서 여기에서 뭐만 출력해 라고 해볼 거냐면 시간만 출력해 라고 해볼게요. get hours 이게 시간을 출력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11시 나오고 있고 플러스 저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뭐만 get minute 해볼게요. 분을 출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거랑 얘랑 순수하게 더해버렸네. 자, 이게 지금 요 숫자랑 요 숫자랑 산수를 해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여기에 문자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네, 11시 51분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연도도 가져와 볼까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까? get years라고 하면 되겠지? get years 앞에다가 get year 라고 할게요. 더하자고요. 이것도 숫자로 더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문자로 구분합시다. 슬래시로 구분을 할게요. get years인가 보다. 아닌데? 가로가 빠졌대. 26번 라인에 이 가로가 어디서 끝났니? 한 줄로 볼게요. 헷갈려. 여기가 빠졌군요. 여기가 가로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잘못해서. get year로 다시 바꿔볼게요. 네. 자, get year 했더니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오는 걸, 그죠? 연도가 제대로 나오게 해볼게요. 아까 얘가 힌트를 주는 것 같던데, get year, get full year 해볼게요. 그렇구나. get full year가 맞네요. 자, 지금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는 대략 나왔죠? 보면 2019년 11월 날짜가 안 나왔구나. 월하고 요일이 안 나왔군요. 자, 연도 출력했고 그 다음에 월을 출력해야지. 월 출력해 볼게요. 자, 위에 주석으로 해서 풀어드리면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get full year는 연도, 그 다음에 hours는 시간, 분, 이건 분, 그 다음에 월은 get months, get months 하시면 되고요. 날짜는 그냥 옆에다 같이 쓰자. 날짜는 get date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써볼까? full year 다음에 연도 다음에 뭐 할까요? 연도 다음에 months 이어서 쓰시죠. 더하기 얘들로 구분할 거예요. get months로 구분을 하고, 잠깐만, 여기가 점이 아니라 앞에 변수 안에서 가져오는 걸로 하고, 이게 월이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쓰자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뭐 하래? 데이트. 자, 그러면 2019년 1월 25일 11시 55분 나오겠네. 네, 자, 월은 주의점. 여기 월은 0이 1월입니다. 0이 1월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숫자가 0 나왔으니까 얘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한 값을 쓰셔야 정확하게 나온다고요. 여기서 더하기 1 이렇게.
months에는 1을 더한 거를 출력해야 된다고요. 얘가 숫자, 얘도 숫자니까 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보시면 네, 1월 25일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날짜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어디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 이 now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 아까 숫자 12개인가 15개인가 나오는 그거에서 get year, month, date, hour, minute 뭐 1000분의 1초를 가지고 있으면 get millisecond, second 뭐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십니다. 자, 날짜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얘를 다 지금 얼럿으로 띄웠던 걸 변수명에 담을게요. 아까 여기에다가 C 데이트에다가 담자고요. 요게 더 위에 있어야죠. 요걸 지금 변수명을 쓰니까 그게 위에 있어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C 데이터를 아까 어디에 넣으라고 했어? 프리펜드에서 여기 내용의 앞에 이제 현황이죠. 날씨 정보입니다. 예보가 아니라 정보예요. 좀 전에 얼럿으로 띄웠던 걸 다 변수명 C 데이터에 넣는다고요. 브라우저 화면 보면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얼럿으로 띄운 거 앞에 있고 날씨 있다고요.